빅토르 위고, 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 문학. 잠 안 올 때 듣는 역사문학 이야기 1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언제나 법의 처벌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깊은 용서 한 번이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천천히 만나볼 사람은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는 레 미제라블을 쓴 사람입니다. 또 노트르담 드 파리를 쓴 사람입니다. 하지만 빅토르 위고를 단지 유명한 소설가로만 기억하기에는 그의 삶과 문학이 너무 깊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문학으로 세상에 들려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빠르게 지나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천천히 듣고 조용히 생각하고 내 삶을 한번 비추어 보는 역사문학의 시간입니다. 1장. 빠른 시대에 왜 위고를 들어야 할까? 우리는 아주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빠른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끝없이 밀려오는 뉴스와 자극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깊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생각은 얕아지고, 연결은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더 커지고, 말은 많아졌는데 진짜 위로는 줄어드는 시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래된 한 작가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는 1802년에 태어나 188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프랑스는 혁명과 왕정 복고, 공화정과 제정이 뒤섞인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정치는 계속 바뀌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고, 감옥에는 가난 때문에 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은 질서를 말했지만 그 법이 때로는 약한 사람에게 더 냉혹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바로 그 지점을 보았습니다. 그는 묻고 싶었습니다. 가난은 정말 한 개인의 잘못일까?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사회가 외면한 사람에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은 19세기 프랑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2장. 빅토르 위고, 영광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 빅토르 위고는 어린 시절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10대 때 이미 시를 쓰기 시작했고
젊은 나이에 프랑스 문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소설가였고 극작가였고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영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레오폴딘의 죽음은 위고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 슬픔은 한 인간을 무너뜨릴 만큼 깊었습니다. 하지만 위고는 그 슬픔을 단지 개인의 고통으로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를 비판했고 그 때문에 프랑스를 떠나 오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지섬과 건지섬,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그는 약 19년 동안 고국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망명은 외로운 일입니다. 익숙한 거리도 없고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도 멀어지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위고는 그 고립의 시간을 무너지는 시간으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 속에서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회는 정말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의 문학은 바로 이런 질문들 속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3장 레 미제라블. 한 인간을 향한 거대한 질문.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레 미제라블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에는 죄와 용서, 법과 정의, 가난과 혁명, 사랑과 구원, 인간 존엄의 문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위고는 이 작품을 쓰는데 수십 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는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묻고 싶었습니다. 한 인간은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사람이 무너졌을 때 그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처벌인가? 용서인가? 법인가? 사랑인가? 레 미제라블의 중심에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발장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오랜 세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세상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형기를 마쳤지만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보다 먼저 전과가 따라왔습니다. 그의 인간성보다 먼저 낙인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진짜 감옥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회라는 감옥, 편견이라는 감옥,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지 않는 차가운 시선의 감옥. 장발장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질문은 나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나는 나의 과거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 오래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실패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4장 미리엘 주교. 용서가 한 사람을 살릴 때. 장발장의 인생을 바꾼 사람은 미리엘 주교였습니다. 세상이 모두 그를 거절할 때 주교는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장발장은 주교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납니다. 곧 붙잡혀 다시 끌려온 장발장.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또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으로 보면 그는 다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그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은 문학사에서 가장 강렬한 용서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주교는 장발장을 죄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발장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도둑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그러나 위고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처벌은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용서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교의 용서는 장발장을 더 큰 죄인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남아있던 인간의 빛을 깨웠습니다. 그 한 번의 용서가 장발장의 인생을 바꿉니다. 장발장은 그날 이후 단지 도망자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한 아이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빅토르 위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죄인으로만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과 용서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5장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을 보는 눈. 레 미제라블에는 장발장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자베르입니다. 자베르는 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질서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단순한 악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 법만 보고 인간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장발장은 그에게 늘 죄인이었습니다. 변화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발장의 과거만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위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법은 인간을 지키기 위해 있는가? 아니면 인간을 가두기 위해 있는가? 정의는 원칙만으로 충분한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비가 빠진 정의는 과연 진짜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베르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원칙은 말하지만 사람의 사정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따지지만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까지 갔는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문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을 보라고. 제도 뒤에 있는 인간을 보라고. 죄 뒤에 있는 배고픔을 보라고. 실패 뒤에 있는 상처를 보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라고. 6장. 가난한 사람을 보는 문학. 빅토르 위고의 위대함은 그가 가난한 사람을 문학의 중심에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가난을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택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고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보았습니다. 사회가 만든 불평등, 냉혹한 법, 무관심한 제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한 인간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지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레 미제라블에는 판틴이라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갑니다. 코제트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입니다. 위고는 이들을 통해 말합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는 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고. 문학은 승리한 사람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문학은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아무도 보지 않던 사람. 위고는 그들의 삶을 역사의 한가운데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레 미제라블은 오래된 소설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복지, 정의, 용서, 인간 존엄을 이야기할 때
이 작품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7장 청년들에게 보내는 위고의 질문. 오늘을 사는 청년들도 자기만의 장발장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교 속에서 오는 열등감, 스펙과 경쟁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한번 뒤처지면 끝날 것 같은 마음. 빠른 시대는 청년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더 많이 증명해야 한다고, 더 멋져 보여야 한다고. 그러나 빅토르 위고의 문학은 다른 말을 건넵니다. 사람은 속도로만 완성되지 않는다고. 한 인간의 깊이는 때로 고통을 통과하며 만들어진다고.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너무 빨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장발장이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가장 깊은 빛을 품기도 합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지구촌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고, 웃고 있어도 어딘가에는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도 속으로는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듣는 이야기.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며 내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 빅토르 위고는 우리에게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질문을 남깁니다. 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너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는가? 너는 너 자신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는가? 8장. 고전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질문이다.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고전이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전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질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고전입니다. 레 미제라블은 19세기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닿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는가? 법과 제도는 정말 인간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오래 벌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 때문에 빅토르 위고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책 속에서, 뮤지컬 속에서, 영화 속에서,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는 여전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에는 군대보다 강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때가 온 사상이다. 권력은 사람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군대는 도시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생각, 시대를 향해 깨어난 질문,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려는 정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고의 문학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가 단지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질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남겨둘 한 문장. 오늘 밤 빅토르 위고의 삶과 문학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남겨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빛이 될 수 있는가?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법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시선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 질문 하나를 조용히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지나온 어두운 시간은 나를 무너뜨린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한 시간이었을까? 빅토르 위고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상처를 겪었고 망명을 겪었고 권력과 맞섰고 인간의 어둠을 깊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문학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어쩌면 그 믿음 하나가 지금까지도 레미제라블을 살아있게 만든 힘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겨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법의 처벌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깊은 용서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한 시대의 생각을 바꾸고 오래된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빛을 켜게 합니다. 오늘 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빅토르 위고의 질문을 마음에 남겨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빛이 될 수 있는가?